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큰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아이 얼굴을 딱 처음 만나고 들었던 생각이 이 아이는 나보다 좀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똑똑한 아이를 키워야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제가 안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을 아이에게 줄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정말 더 멋진 삶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선택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똑똑한 아이를 키울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서점에 갔다가 육아서를 읽게 되었는데 이 육아서가 소위 말하면 정통 육아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워라. 그리고 미래 사회는 지성보다 인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 자존감이 뿌리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책을 읽으면 그래 맞아 그렇지 막 이러면서 읽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책을 딱 덮고 나면 그래서 어쩌라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책대로 안 되더라고요. 데칼코마니 놀이를 아이와 함께 했었는데 데칼코마니 놀이 아시죠? 종이를 접어서 물감을 짜고 3번 덮어서 문지른 다음에 다시 4번 펼쳐서 찍혀 나오는 무늬를 보며 넌 이 무늬를 보니 무엇이 떠오르니? 이렇게 묻는 게 정석인데 애가 이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중간에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물감을 짜야 되는데 짜면 정도껏 짜고 펼쳐서 비비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계속 짜요. 오늘 산 36세 물감을 한 자리 5분 만에 다 짤 기세로 계속 짜는데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물감을 손으로 막 비비면서 점점점 나도 모르게 화가 확 나면서 아니 이거 아니고 잠깐만 아니 됐다 그까지 막 이러면서 제가 흥분하면서 애를 결국 울려버리더라고요. 이거 좀 애 잘 키우자고 하는 짓인데 결국은 울고 끝나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아주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엄마는 아이에게 환경을 깔아주는 사람일 뿐이지 내 아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보면 휴지 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도 휴지를 두루마리를 슉 당겨가지고 끊임없이 방바닥에 굴러다니게 하고 각티슈를 막 뽑아가지고 온 방을 어지럽히던 사실 처음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전략하는 법도 가르쳐줘야 될 텐데 이렇게 뽑아서 될까? 난 아이를 따라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돈 주고도 장난감 사주는데 나는 휴지를 장난감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무한정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맡겼더니 놀랍게도 아이들이 지금 이게 뭐냐면 각티슈 뽑아가지고 눈이라면서 와 엄마 눈이 내려요 이러고 놀고 나서 찍었던 엉망이 됐던 방한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큰아이가 둘째에게 자기가 마치 디자이너라면서 저 드레스를 만들어 칭칭 감고 나서 너무 잘 만들었지 않았냐면서 막 윽스하고 있는 모습을 찍었던 거고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휴지놀이가 바로 이 장면인데 지금 여기 재료를 보시면 500ml 페트병에 물이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집안 온갖 도구들이 다 있어요. 소쿠리, 물 빠지겠죠. 그래서 그 밑에 물 안 빠지게 보호를 밑에 받쳐두고 소꿉놀이, 뭐 국자, 주걱, 방망이 이런 걸 다 총동원해서 저희 아들은 주로 음식물을 만들면서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피자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옆에 앉아서 우아하게 책 읽고 커피 마시고 있다가 피자 한번 먹어보자 하면서 맛있어. 다음엔 김밥도 만들어 줄래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1시간, 2시간 저러고 놀더라고요. 이 장면은 그 세탁기 망에다가 풀어놓은 휴지를 다 집어넣더니 그 끝으로 구멍으로 또 휴지를 끝을 빼낸 다음에 강아지래요. 그럼 산책시키겠다고 온 방을 끌고 다니는데 정말 놀랍게도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놀더라고요. 저는 이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집중력을 키웠다는 사실을.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면 저희 큰아이가 5살 때 유치원을 가겠다고 해서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유치원을 처음 보냈어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몇 개월을 졸르고 갔던 유치원을 3일 만에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가기 싫니? 라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선생님이 자꾸 못하게 해.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뭘 못하게 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 말에 의하면 봄이 주제였대요. 그래서 봄과 관련돼서 떠오르는 자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는 봄? 나는 봄에 대해서 뭘 그릴까? 아, 봄은 봄의 들판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나는 봄의 들판을 그려야지. 봄의 들판에는 꽃이 피는데 봄에 피는 꽃이 굉장히 많은데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민들레도 피고 난 어떤 꽃을 그리지? 아, 그래, 나는 민들레를 그려야지. 그리고 또 봄에 들판에는 나비도 날아다니는데 그래, 나는 호랑나비를 그려야겠다. 이렇게 구상을 다 끝내고 나서 스케치북에 손을 딱딱 끊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만했다는 거예요. 모든 놀이가 조금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만한대요. 엄마, 나 도저히 선생님 눈치도 보이고 10분만에 못 끝내면 자꾸 부족한 인간처럼 느껴지니까 조바심이 자꾸 생기면서 나는 이제 유치원 안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너무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유치원께 전화해서 선생님께 저희 아이가 정말 유치원을 가고 싶어 했던 아이인데 이런 이유로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10분만 더 추가해서 2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유치원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다 뇌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5세 아동의 집중력이 10분이라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 모든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 어머니께서 지금 뭔가 모르시는 말씀을 좀 하신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5세 아동의 집중력은 10분이구나. 우리 아이는 이미 1시간, 2시간인데.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키워낸 이 집중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학습으로도 전이가 되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과학고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준비를 전혀 안 하던 아이였고 사교육도 안 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과연 네가 그걸 할 수 있을까를 무턱대고 시키기보다는 그 역량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곧 다가오는데 이 여름방학 동안 너 혼자서 얼마나 많은 수학을 한번 진도를 뽑아낼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걸 지켜보고 결정을 한번 내려보자라고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성향의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먹는 시간 외에는 책상 옆에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그때 어린 시절에 키웠던 놀이를 통해서 키웠던 집중력이 이렇게 학습으로 연결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만큼 큰다는 말. 딱 내 부모가 정해준 틀만큼 자라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쵸, 별짓을 다 해봐야 되는데 그 별짓을 내 틀만큼만 하기 허용을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걸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거든요. 저도 아주 틀이 좁았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공주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못마땅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공주는 매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블링블링한 장신구를 매달고 이 캐릭터가 너무 겉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칠에만 물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가급적 공주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거든요. 요즘 같은 21세기에 내가 내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개척해도 모자란 이 시국에 백마탄 왕자나 기다리는 이 의존적인 캐릭터가 저는 정말로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아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가급적 공주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장난감을 사줄 때조차도 저는 총칼 사주었거든요. 그랬는데 유치원을 보내놨더니 순식간에 공주에 물들어와서 게임 끝나버리더라고요. 제 5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오로지 공주로 눈 떠서 공주로 잠드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난 아이를 따라가기로 했었는데 또 왜 공주라는 틀에 아이를 가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다시 한번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이제 놀기 시작했죠. 그렇게 싫었던 공주 색칠북 사주고 공주 퍼즐 사주면서 놀기 시작하면서 식탁 대화도 공주를 매개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에게도 놀라운 순간이었는데 우연히 제가 오늘은 식탁 대화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고민을 하다가 인어공주를 가지고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얘들아 인어공주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왕자에게 빠져가지고 자신의 목소리와 인간의 다리를 바꿔가면서까지 여기 육지에 왔는데 이 왕자는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이웃나라 공주인 줄 알고 지금 이웃나라 공주랑 내일 결혼한대잖아. 인어공주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 지금부터 밥 먹으면서 1분 동안 이 답답한 인어공주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이도록 하자. 자, 시작이야. 자, 지금부터 시작. 1분 동안 밥만 먹기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제가 1분 땡 했더니 갑자기 저희 큰아이가 엄마, 인어공주 바보 아니야? 내 그렇게 놀 때 알아봤어. 그래요.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어서 왜 놀 때 알아봤니? 라고 했더니 제가 인어공주 책만 준 게 아니라 월트 디즈니 DVD 인어공주도 주었었거든요. 그 인어공주를 보면
인간이 된 공주는 맨날 왕자랑 놀기만 해요. 파티놀이를 하거나 뱃놀이만 하거나 공부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내가 인어일 때는 바닷속에서 살았으니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리라고 상상할 수 있어. 하지만 자기가 지금 인간하고 살겠다면, 인간의 세상에 왔다면 어떻게든 왕자랑 대화를 나누려고 수화를 배우거나 아니면 글 쓰는 거라도 배워가지고 엄마, 왕자랑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면 오늘 날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 놀 때 알아봤어 내가. 그러는 거죠. 제가 그렇게 기다렸던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였던 거예요.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이 집중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자신감도 얻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아무래도 나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겠어 그래요. 정말 기다렸던 이야기거든요. 12년을 기다리면 아이 입에서 스스로 공부한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심 이번 중간고사는 성적이 좀 나오겠지 라고 기다렸는데, 이 아이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던 아이였냐면 언니하고 동생이 새학기가 되면 항상 문제집을 한 권 샀어요. 근데 자기는 공부할 생각이 없지만 혼자 안 사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마다 자기도 사요, 새 문제집을. 근데 이 문제집이 전 과목 문제집이에요. 뒤로 넘기는 문제집. 그래서 국어 2장, 수학 2장, 사회 2장, 과학 2장이면 중간고사 범위가 끝나는 아주 초간단한 이 문제집을 이제 사들고 한 번도 푼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부를 하겠다고 하길래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근데 한 3일 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국어 문제를 막 풀어요. 그러더니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페이지를 다 풀고 한 장 넘겨서 풀고 나더니 하면서 엄마, 내일 또 풀어도 되지? 하면서 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일 풀어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다시 이제 푸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절대로 8장을 다 풀고 시험 못 칠 것 같은 직감이 딱 드는 거죠. 차라리 그 다음날 수학 한 장 풀고 그 다음날 차라리 사회 한 장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또 융통성이 없어요. 순서대로 국어를 다시 풀더라고요. 쫙 풀더니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국어 한 장이 끝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수학을 다시 풀어요. 근데 풀다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시험을 치러 간 거예요. 표정이 진짜 썩어서 돌아왔더라고요. 제가 둘째야, 시험 못 쳤어? 라고 했더니 애가 막 훌쩍여요. 엄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올라올 것도 같고 귀엽기도 하고 정말 온갖 감정이 다 들었는데, 이 아이의 그 다음 말 때문에 제가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 아이인가 봐요. 이건 아니잖아요. 겨우 3일 공부해놓고는 자신을 함부로 재단한다는 것이 너무 아이의 미래를 봤을 때 섣부른 결론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든 이 아이 생각을 전환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 자전거 이야기를 제가 들려줍니다. 현지야, 너 혹시 기억나니? 너 어렸을 때 언니, 큰언니가 자전거, 세발 자전거 타다가 두발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나도 타고 싶다고 그 무거운 두발 자전거를 가다가 넘어졌는데 또다시 일으켜 세워서 또 자전거 굴리고 조금 뒤에 또 넘어졌는데 또 일으켜 서서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도전하더니 결국 너 일주일 만에 두발 자전거 탈 수 있게 되었잖아. 갑자기 애가 화색이 돌아요. 씩 웃어요. 엄마, 맞아, 나 그랬어. 공부도 마찬가지야. 지금 바로 한 번 도전해서 그 결과가 내 눈앞에 바로 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또 한 번 더 도전하고 또 한 번 더 도전하면 너는 반드시 성적이 올라갈 거야. 엄마 장담할 수 있어. 그 다음 기말고사부터 아이는 조금씩 더 노력을 하더니 성적을 올려가면서 엄마, 나는 공부가 되는 아이인가 봐요 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워요. 저는 초등학교까지 공부가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원에서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온몸을 통해서 배우는 이 모든 것을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배웠다는 걸 아이가 훨씬 더 잘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세상이 창의적인 인재가 가장 좋은, 그쵸? 가장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 조건으로서 창의성을 꼽고 있는데 그 창의성은 사실 학교에서는 키워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그 부분을 역할을 해주어야 돼요. 아이를 따라가시면 돼요. 아이의 놀이를 지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무궁무진하게 성장하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